퇴사는 꼭 12월 31일에 맞춰서 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올해 중간에 퇴사를 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은 절대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우리가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월세, 보험료, 재테크를 위한 청약저축 등은 본인이 따로 챙겨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퇴사자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이 완료된 사람과 아직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경우인 이직이 완료된 상태라면 사실 따로 챙겨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퇴사를 하고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는 껄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시기 전에 나오실 때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이때 여러 공제 항목들을 신청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공백기간은 공제 내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현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텀이 좀 있으시다면 해당 월은 공제 내역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어렵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이직을 하지 못한 취준생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는 다음해 5월에 정산을 다시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직장이 없고 올해 12월 말까지 놀고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겠죠.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퇴사를 했더라도 과거 4대 보험료 이력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의 카드 사용 내역, 월세, 보험료, 재테크를 위한 청약저축 등은 전 회사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다시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에는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홈택스에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등 여러 소득 금액의 합계를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후에 결정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기 불편하시다면 내년 4월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퇴사 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직을 완료한 상태라면 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올해에 퇴사를 했고 지금까지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불안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눈앞에 닥친 일에만 반응하는 인간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던 조상들의 유전자는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앞에 목숨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두려움이, 멋진 차를 타지 못할 걱정이 야생 곰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퇴사 후 라이프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